네, 이번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논술 전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잘 모르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좋지만 그 잘 모르는 것 자체가 논술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 논술 전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 논술 전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일자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수능 당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시험 대학들이 있고요. 수능 후에 논술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후에가 훨씬 더 많죠. 거의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대학과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 어떻게 좀 특징적으로 다른지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대학별입니다. 이 대학별이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수능 후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논술 시험 날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주로 있는데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논술 시험이 같은 날짜다. 즉 이 대학도 토요일이고 이 대학도 토요일이다. 그러면 두 대학 중에 어느 대학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지만 대학별로 논술시험 날짜가 겹쳤을 경우에 그때는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논술 원서를 써야 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또 학과별인데요. 이 학과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두 대학의 날짜가 겹쳤는데 한 대학은 입문은 오전,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은 상경계를 봤을 경우에는 오후에가 볼 수 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비운다는 전제하에서 오전과 오후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오후에는 인문이 아니라 상경계열의 경영학과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이지만 두 대학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신이 있는데요. 대부분 논술 시험은 논술 100% 전형도 물론 없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논술이 거의 한 60에서 한 90% 되고 나머지가 내신 정도, 내신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실제 과연 논술의 당락에 이 내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반 인문 논술이 아니라 상경계열을 지원했을 때 혹은 사회계열을 지원했을 때 이때 어느 대학은 수리 문제가 한 문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영어제 시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문과 상경, 사회 이런 계열별로 수리와 영어에 내가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도움이 더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밖에 없는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계열별로 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사항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큰 부류 중에 이 사탐 반영이 있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춤에 있어서 어떤 대학들은 사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과 4등급이다. 그러면 4등급은 버리고 1등급만 반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반면에 어떤 대학들은 무조건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탐 과목이 1, 2였을 경우에는 두 과목 평균이 더 낮지만 예를 들어서 1, 4나 1, 5였을 경우에는 한 과목 반영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사탐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능 체제를 더 잘 맞출 수 있는지 혹은 맞추기가 힘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인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대학별 논술 전형 아직 완전히 확정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실제로 이제 날짜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요. 날짜가 나오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아마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날짜까지 다 나오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논술 전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논술 시험이 크게 시기상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전과 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이 선이 지금 수능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수능 전과 수능 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시립대, 홍익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경기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봤는데요. 이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학교가 아주 괜찮은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을 보려고 했다가 수능 전이기 때문에 한참 수능 공부를 할 시기에 논술을 보러 가야 된다? 좀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또 보려고 가다가 원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 오히려 어떻다? 여기가 오히려 더 내가 지원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의외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약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은 수능 보는 주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논술시험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과 후로 본인은 수능 전에는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수능 이후로 미뤄야 되겠죠. 또 6군데 보게 되면 뭐 여기서는 한두 군데, 여기서는 뭐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또 조절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논술의 시험에 있어서 반영 비율이 논술과 학생부, 즉 내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논술은 작게는 60%부터 많게는 100%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학생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학생부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는 60과 40,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숭실대도 60대 40, 그 다음에 뭐 동국대는 60에 또 20, 10, 10. 이건 뭐냐면 내신 성적, 뭐 그다음에 뭐 출결사항,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는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를 겉으로는 반영하지만 실질 반영률은 당락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논술 인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논술은 뭐다? 100% 논술 전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성적이 내신 등급이 한 4등급 이내 정도면 거의 논술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 등급이 4등급인데 떨어졌다. 논술 전형에서 떨어졌다. 내신 때문에 떨어졌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내신 성적이 5, 6등급이라 하더라도 논술을 잘 썼는데 내신 등급이 6등급이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6등급 아래로 내려가면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논술을 조금 더 잘 써야 되는데 그 잘 써야 되는 그 조금이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내신이 4등급 안에 들면 논술 당락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6등급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논술을 못 썼으면 떨어지겠지만 논술을 잘 썼는데 5, 6등급이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확률상으로 거의 적다. 단 6등급 아래에서는 어떻다? 논술을 정말 최고로 잘 쓰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확률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술 전형인데 정말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본인은 내신 등급이 너무 안 좋다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대학 측에서는 겉으로는 이렇게 60대 40, 70대 30, 80대 20 이렇게 하는데 왜 학생부가 논술 전형의 당락에 영향력이 없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고에서 내신 등급 7등급인 학생이 지방의 어느 고등학교를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내신이 1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 8학군 지역에서 내신이 한 5,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거의 서울의 중상위권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학교마다 지역마다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 나름대로 동일시에서 대학에서 적용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 교육부에서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부를 겉으로는 40%를 이렇게 반영을 하지만 실질 반영률이라고 해서 1등급부터 4, 5등급까지는 반영에 대한 점수를 간격을 굉장히 미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간격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신 6등급, 7등급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는 그 비율을 굉장히 높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학 측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4등급 안에 들면 거의 무력화 시켜버리는 이런 좀 꼼수를 부리고 있죠. 그리고 대학에서 우리 인문계열 학생을 뽑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외고생입니다. 외고생.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외고생들이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내신 등급이 안 좋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를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중상위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최저 등급이 없고요. 카톨릭대도 없고 경기대도 없습니다. 단국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특이하게 연세대에서 또 최저 등급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인데도 최저 등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 등급이 없으면 당연히 어느 것으로 결정이 되겠어요? 당락이 논술이죠. 그래서 본인이 수능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를 조금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술 당락이 있어서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논술을 못해서 떨어지는 수험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뭐 때문에 떨어지느냐?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5% 선까지 논술을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수능 체제가 못 맞춰서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각 대학들의 수능 체제를 보시게 되면 사실상 거의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박앤세 혹은 1+1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절대 이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으로는 그 대학을 갈 수가 없죠. 그만큼 대학에서는 논술을 잘하는 수험생이 수능을 좀 못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 체제가 없는 경우에서는 의외로 성적이 나쁘지만 논술을 잘 써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들의 특징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그 경쟁률에 대해서 너무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수 지원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논술로 합격하기 힘드냐?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 등급이 정시에 비해서는 훨씬 낮죠. 그런데도 또 논술 잘하는데 이 최저 등급마저도 또 못 맞출까봐 대학에서는 뭐까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옵션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회탐구, 사탐 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은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어느 대학들은 이렇게 두 과목을 이렇게 평균으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수능 체제를 맞추기 힘든데 그나마 사탐에서 한 과목은 좀 잘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탐을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좀 더 체제를 잘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논술을 6군데에서 지원할 때 어느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내가 옵션을 활용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수리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대학의 상경결에서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상경결에서 수리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건국대, 경희대, 그 다음에 숭실대, 그 다음에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영경제 이 계통의 상경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학에 자신 없다. 그럼 뭐야? 이렇게 상경계열 수리 문제가 나오는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 상경계열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또 영어제 시험이 나오는 대학도 있는데 여기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그래서 이런 대학을 또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영어제 시험, 물론 영어제 시험 자체가 아주 그렇게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한국사의 최저 기준을 갖다가
두고 있는데 한국사 뭐 최저 기준이 4, 5등급이니까 사실상 기준으로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이하게 또 영어 최저를 두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험 요일이나 이렇게 날짜가 나오게 되면은 그 같은 날짜로 중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뭐 성균관대와 연세대가 같은 날짜다. 그럼 뭐야? 본인은 두 대학 다 논술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대학이 날짜가 같다. 그럼 뭐야? 두 대학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둘 다 경영학과를 쓰게 되면 성균관대와 연세대를 두 군데 못 쓰고 한 군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를 내가 상경계열 경영이 아니라 인문을 쓰게 되면 오전과 오후로 연세대와 나눠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학과를 변경해서 두 대학을 한 날짜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별로 날짜가 겹치는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설령 겹치게 되면 내가 어느 대학은 인문, 어느 대학은 사회해서 오전과 오후로 두 대학 다 모두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전략적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이거, 그 다음에 논술 반영 비율에서 학생부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내신 등급을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출결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논술 당락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뭐다? 논술 100%다. 그리고 내신 등급은 4등급 이내에만 들면 전혀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이 좀 본인이 낮다. 그러면은 등급을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면 아예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를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지만 허수 지원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쟁률에 크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을 갖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탐을 한 과목 반영하냐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냐에 따라서 뭐야, 본인의 수능 최저 등급을 잘 맞출 수 있게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상경계열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수린 논술 문제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분해서 또 전략적으로 선택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의 유무, 한국사 최저,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참고사항에 보게 되면은 같은 대학인데도, 같은 인문 계열인데도 뭐다? 학과, 여기서 말하는 학과는 그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상의 학과겠죠. 그런 학과들은, 몇몇 학과들마다 일반적인 최저 등급보다 좀 더 차별화돼서 더 높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학과도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나름대로 꼼꼼히 잘 이해해서 본인이 9월 달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는 논술 전용 원서 접수할 때 잘 고려해서 세세하게 적용하여 선택하게 되면 좀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